우리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 영국, 그러나 방역은 정반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누적 사망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1일 하루에만 6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5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사망자들의 평균 나이는 80세 이상으로 대부분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백신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국 보건부 자문위원인 조나단 반탐은 고령의 어머니를 내세우며 개발 막바지에 이른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My mum is 78, she'll be 79 shortly. And I've already said to her, Mum, make sure when you're called, you're ready. Be ready to take this up. This is really important for you because of your age and just be ready to be. 유럽의 의료 대란은 또다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이탈리아에서는 수용 가능한 병실이 부족해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무작정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Abbiamo chiesto un aiuto anche alla Regione perché comincia a individuare delle sedi in cui poter trasferire dei pazienti, magari di terapia intensiva, ma soprattutto dei pazienti ordinari, diciamo dei pazienti che sono sintomatici, che devono essere ricoverati, che non possono stare al domicilio, hanno bisogno di una degenza normale, una medicina, però noi siamo ormai in grosse difficoltà nel reperire questi letti. Abbiamo chiesto un aiuto anche alle strutture private vicino a noi, quindi ci stiamo muovendo su più fronti. 유럽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와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매일 300에서 400명씩 사망자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 미국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연일 신규 환자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뉴욕주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렸고 네바다, 위스콘신 등에서도 일부 봉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좀처럼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홍콩 정부가 홍콩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파 정치인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한 결정에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범민주 진영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But in order to fight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the authoritative government, we stand for the people of Hong Kong. We fight for democracy in the long run. And today, we will resign from our positions because our partners, our colleagues are being disqualifi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ruthless move. And they found no reason at all to disqualify our colleagues. 앞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애국심을 홍콩 의원의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홍콩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홍콩 의회가 친정부 의원들로만 채워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이 다수당 지위 확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인데요.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 중인 소송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1월 치러질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에서 지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 결과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 48석, 공화당 50석, 남은 건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뿐입니다. 만약 50석 대 50석으로 동률일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돼 있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취임 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는 양당 모두 전국 단위 규모의 선거운동을 펼칠 거란 전망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 또 부통령 당선인까지 모두 나서서 아마 조지아 의석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 자금도 벌써 2천만 달러가 준비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선거를 치를 것 같고요. 공화당 측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다음 주 당 후보 지원을 위해 조지아를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유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상원 다수당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선거 사기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선거 불복 주장이 나오는 미국 대선을 비롯해 이에 동조하게 하는 상원 선거까지 온 세계가 아슬아슬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 손정인이었습니다.